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보험 Q&A. 이주영, 황범석 보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 Q&A 두 전문가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연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6살 남성입니다. 결혼 소식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하니 사망보험금은 준비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신고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상해, 질병, 일반 사망보험금 종류도 많고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20, 30대에게 보험은 아무래도 좀 생소한 편일 텐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을 소개하기 앞서서 보험의 좀 구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다루며 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편적으로 질병 사망이나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에서 또 상해 사망은 손해보험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질병, 일반 사망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연 주인공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정기보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50세, 60세 등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경제활동기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종신보험은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을 보장하며 상속 재원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네, 평생 보장받느냐, 일정 기간 보장받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보험료가 정기보험은 좀 저렴하고 종신보험은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36살의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했을 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그 차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36살 남성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70세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월 보험료는 42,570원,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는 14만 7천 원으로 두 보험의 보험료는 약 10만 5천 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월 20만 5천 원 차이인 거잖아요. 보험료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편인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종신보험이 유리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있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는 경제활동 시기에 이 사망할 확률은 좀 적은 편이잖아요. 단점이 크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은 대비가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한 번에 완성형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보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월 보험료의 적정 수준은 소득의 8에서 10%라고 합니다. 납입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이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 주인공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험료로 할애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보험을 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사항들을 살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사연 주인공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상여금까지 포함했을 때 월 수입은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은 실손보험 한 건 있었으며 결혼 후 3년 안에 2세 출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네, 사연 주인공의 경우에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 더 맞겠다 싶네요. 네, 사연 주인공께서도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순수 사망 보장에서 생존 시 보장해주는 종신보험과 사망 시 보장이 더 강화되는 종신보험으로 분류되는데요. 사망 시 보장이 더 강화되는 종신보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망 시 보장이 더 강화되는 종신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변액보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네. 뭐 재테크에 관심 있다면 알고 계시는 분들, 귀에 익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좀 펀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투자 운영 성과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인데요.
종신보험의 변액 기능이 더해진 이 상품을 변액종신보험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사망하는 시점에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에 좀 역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 운용 성과가 낮다면은 이 사망 보험금도 가입 시점보다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변액종신보험 상품이 투자 성과가 나쁘더라도 계약 시에 약속한 사망보험금은 보증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보다 낮을 거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순수 변액보험보다 수익률, 적립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가입 전에는 꼭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네, 투자 운용 성과는 각 보험사 공시실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 안정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적립되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공시이율로 사망보험금이 적립되는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좀 은행의 예금 적금과 비슷하다 싶은데 어떤가요? 네,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은 매월 발표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적립됩니다. 이 상품 역시 최저금리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최소 이 정도의 사망보험금은 받겠구나 예측할 수 있죠. 가입 시점보다 사망할 시점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늘어나되 좀 최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존 기간도 길어지면서 가입자가 생존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나왔습니다. 혹시 CI 보험, GI 보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뭐 저희 보험 Q&A 첫 번째 시간에도 CI 보험 다룬 적이 있는데 사망 전에 중대한 질환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그런 구조의 보험이잖아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순수하게 사망만 보장한 1세대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 전 질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된 게 CI 보험, GI 보험입니다. 당시에는 사망과 질병 위험 두 가지를 보장한다고 해서 명품 보험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보험으로 두 가지 위험을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다만 CI 보험은 월 보험료가 비싸고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만약에 해당 보험을 유지 중이시거나 가입 예정이시라면 보험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생존 시에 그렇다면 또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유니버셜 기능이 더해진 종신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에서 최대 절반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에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생활자금이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능이 더해진 종신보험들도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기능 같아요. 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후 불안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했을 때가 아닌 살아있는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아예 제도화를 해버린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안타깝게도 모든 종신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과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없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 만큼 이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종신보험이 팔색조라고 느껴지는데 이 생존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종신보험은 총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은 확정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입니다. 10년 1일차 해지 시점 해지 환급률이 약 120%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환급률은 점점 높아지는 단기납 상품인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10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가 5천만 원이고 10년 1일차 해약한다면 5천만 원의 20%인 1천만 원을 더하여 6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종신보험의 트렌드라고 하면 중장기납 체증형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30년 후에는 가입 시점보다 3배 이상 불어나기도 하는 상품이며 장점이라고 하면 나이, 성별 상관없이 일반 보험이든 간편보험이든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동일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연 주인공은 36세 결혼 자녀 계획이 있잖아요. 애 키우는 동안에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일들이 계속 생기는 텐데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나 또 체증형 종신보험을 통해서 사망 위험도 대비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할 때 대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네, 사연 주인공 역시 두 가지 상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연 주인공이 선택한 건 단기납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었는데요. 10년 후면 아이가 태어나고 한창 자랄 시기일 뿐더러 이직이나 자택 대출금 상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0년 시점 해약환급금이 더 높은 단기납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을 선택하신 거죠. 네, 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니까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월 50만 원씩 10년 납부했을 때 해약 환급금도 안내 드렸는데요. 사연 주인공은 10년 납입 시 120%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어 총 납입한 보험료는 6천만 원이지만 해약 시에는 7,200만 원의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자가 1,200만 원이 붙은 셈이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단기납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예정이율과 장기 유지 보너스를 통해 10년 시점 해약 환급률을 높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10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해약한다면 이자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 것이죠. 네, 사연 주인공도 결혼을 앞두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좀 고민 하나가 줄어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신경 쓸 것도 그렇다고 신경 안 쓸 것도 아닌 사랑니 같은 존재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신경 쓸 거리가 하나 줄어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만족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 가입 시에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입 과정에서 저축 상품으로 인식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가입 시점에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차감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납입한 원금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험의 변신은 무죄, 종신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서 보험의 트렌드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의 이름보다는 기능과 보장을 좀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대세 중의 대세죠. 치료비 담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 Q&A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